안녕하세요. 운채널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을 이해하고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을 위한 기본 개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입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쇼핑몰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상호를 가지고 그리고 나만의 URL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매 채널입니다. 그리고 입점 수수료가 따로 없습니다. 상품 등록한다거나 가입한다거나 할 때 수수료가 따로 드는 거는 없고요. 이제 나중에 결제가 일어났을 때, 즉 내가 상품을 등록하고 그게 노출이 되어서 결제로 이어졌을 때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수료 자체가 다른 오픈마켓이나 다른 채널에 비해서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위주로 노출시키는 거를 궁금해 하실 텐데 쇼핑 말고도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웹사이트 등 영역에 다양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장점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거를 제외하고 조금 더 알아보자면요. 이제 가입을 할 때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편리하게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네이버 톡톡 같은 거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같은 경우에도 다 네이버 페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따로 연동을 한다거나 결제 시스템을 붙인다거나 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수수료가 기본적으로도 저렴한 편인데 그에 더해서 수수료 혜택 같은 것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 해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판매자에게 일정 조건이 맞는다면은 결제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혜택 같은 거가 있으니까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다면은 간편하게 SNS 연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요즘은 핸드폰, 모바일로 거의 다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하고 하실 텐데 대부분이 핸드폰에 네이버 키면은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거의 다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상품을 보거나 결제를 하거나 구매를 할 때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같은 것도 등록을 해놨으면은 비밀번호 6자리 정도만 누르면은 바로 결제까지 되니까 이런 점이 고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럭키투데이나 기획전 같은 거 있고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이런 것들은 따로 진행을 할 때 돈이 드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홍보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하나의 사업자, 즉 하나의 아이디로 3개의 스마트 스토어를 추가로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3개까지 운영이 가능한 건데요. 사업자 기준으로 회원가입 6개월 이상, 만족도 4.5 이상 등등의 이제 조건이 맞는다면은 하나의 사업자에서 또 추가로 하나를 낼 수가 있고요. 또 맞는다면 또 하나까지 낼 수 있어서 최대 3개까지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노출 지원이 된다 했죠. 검색했을 때 쇼핑이나 이미지, 동영상 등등의 영역에 노출이 되고 있고 정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좀 빠른 편인데 이제 요즘에 또 밀고 있는 게 빠른 정산이라 해가지고 이제 판매 대금의 90%, 100%를 정산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이런 빠른 정산 시스템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본 조건만 맞춘다면 또 빠른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장 지원 포인트나 교육 같은 거,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한다거나 다양한 판매자에게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대 6.63%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네이버 쇼핑에 연동을 해가지고 쇼핑에서 노출돼서 쇼핑을 통해 들어와서 결제가 되는 게 아마도 많이 생각을 하는 루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됐을 때 쇼핑을 통해서 들어왔느냐 아니면은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판매가 됐느냐 또는 그냥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SNS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했더니 내 아는 지인이 들어와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구매가 됐다.
그런 거를 독립적인 마케팅, 홍보 활동을 통해서 판매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가 일단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쇼핑 연동을 통해서, 즉 네이버 쇼핑에 들어와서 뭐 어떤 검색어를 쳐서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될 거고 그 상품을 타고 들어와서 결제가 된 경우에는 쇼핑에 연동되어서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매출 연동 수수료 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쇼핑 라이브를 내가 진행해서 뭐 라이브 기간 동안에 뭐 할인해서 할게요 해가지고 상품을 노출시키고 내가 방송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결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쇼핑 라이브 수수료가 3%로 부과가 됩니다. 또는 독립적인 마케팅. 내가 그냥 쇼핑도 아니고 쇼핑 라이브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알아서 마케팅 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냥 내 상품 URL을 걸어가지고 바로 이동돼가지고 뭐 쇼핑도 아니고 라이브도 아니고 그냥 들어왔다. 라게 되면은 당연히 2% 3%가 안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통해 들어왔는지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예요. 방금 봤던 거는 연동 수수료라 볼 수 있는데 결제 수수료는 이제 국세청 매출 등급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는 뭐 카드 결제했냐, 무통장 입금했냐 이거에 따라서 달랐는데 이제는 국세청 매출 등급, 즉 사업자로 이제 들어가서 조회를 했을 때 매출 등급 기준에 따라서 뭐 영세면은 최저 2.2%에서 일반 이라면은 3.63%까지 해가지고 요 두 가지를 더해서 최대치가 6.63%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쇼핑 라이브를 안 한다 하면은 2% 더하기 3.63에서 5.63%. 그래서 원래 쇼핑 라이브를 생각 안 하고 봤을 때는 최대 한 6% 생각하면 된다라고 많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내가 어떤 이제 유형인지, 내 등급이 어떤 등급인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마 정확하게 조금 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인데 서울, 그러니까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 있으면은 SBA 서울유통센터라는 곳에 온라인 판로 지원이라 해서 그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있죠. 방금 봤던 요 2% 연동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최대 3년 동안 면제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가 2017년 5월 이후에 개설되고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사업자라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할 거고요. 소재지는 서울만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면은 접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 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초기 시작하는 단계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 있죠. 이번에는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 아까 2.2%, 뭐 3.63% 이렇게 다르다고 했었는데 그 결제 수수료를 최대 12개월 그리고 매출 연동 수수료 2% 수수료를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스타트 제로 수수료입니다. 조건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국내 사업자이면서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판매자, 즉 사업자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개인 판매자는 해당되지 않고요. 사업자 유형이 국내 사업자이면서 간이가세자는 최근 20개월 미만, 그리고 일반가세자는 최근 13개월 미만의 사업자 가입 승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거의 이제 오랜 시간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급 같은 경우에는 새싹 씨앗 단계만 가능합니다. 뭐 파워라든지 빅파워 단계라면은 이걸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세청 가맹점 등급이 영세 또는 중소 1 가맹점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대상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판매자 정보, 판매자 등급, 그리고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는 그 카테고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은 매출 연동 수수료랑 주문 결제 수수료 두 가지를 뭐 6개월 동안에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순 결제 금액의 5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제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이런 거는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내가 신청 조건이 된다면은 바로 신청해가지고 혜택을 받자. 그리고 또 빠른 정산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빠른 정산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직전 3개월 연속 동안에 100만 원 이상 매출이 달성이 되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3월 달인데 이전에 1월, 12월 그때 동안에 매달 3개월 연속 100만 원 이상씩 충족이 되고 국내 사업자 이것도 개인 판매자는 안 되고 사업자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충족이 된다면은 배송 완료 즉 내가 배송 처리를 하고 배송 완료가 됐을 때 그 다음 영업일에 상품 결제 금액의 100%를 정산을 하고요.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정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일반 정산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정산은 보통 구매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 영업일에 정산이 되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서 이것도 만약에 내가 빠른 정산 신청할 수 있다라면은 뭐 굳이 늦게 받을 이유 없이 신청 가능하면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지원 포인트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성장 지원 포인트라 해서 입점한 지 3개월이 넘었고 1년이 안 되는 그런 판매자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3단계를 나눠서 마케팅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평균입니다. 평균 거래액이 처음으로 200에서 800만 원에 도달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언제 200만 원 했고 300만 원 했고 또 2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평균이 뭐 200 조금 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평균 거래액이 1단계에 달성이 되면은 10일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에 요 15만 포인트가 들어와요.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품을 등록할 때 포인트를 준다거나 이런 고객한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차감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혜택이 아니더라도 뭐 네이버 검색 광고 있죠.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든지 뭐 쇼핑 검색 광고를 하든지 이 광고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그 다음에 더 잘해가지고 800에서 4,000 사이에 도달을 했다 하면은 30만 포인트를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4,000에서 8,000 사이에 도달했다 라면은 10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는다면 최대 145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만약에 내가 처음에 너무 잘해가지고 100만 포인트를 받았어. 근데 그 다음 달에 좀 못해가지고 4,000이 안 됐어요. 그래서 30만 포인트 받을 수 있겠지? 이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만 갈 수 있고 역순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요것도 이제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은근히 쏠쏠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지원 포인트도 염두해서 활동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유의사항은 API를 연동한 스토어는 포인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API라 해가지고 이제 뭐 상품을 등록하는 거, 뭐 주문 관리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동하는 거를 처음에 그냥 뭘 잘 모르고 했다가 뭐 사용도 안 했는데 이 성장 지원 포인트를 못 받았다. 어떻게 못하냐 하시는 경우 있는데 안타깝지만 API 연동을 하게 되면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왼편에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 상품 등록 메뉴에서 개별적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항목들이 채워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들 하나씩 어떤 게 중요한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를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는 상품명이랑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품명, 즉 상품명에 키워드들이 들어갈 텐데 이 키워드에 맞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채널에 이 상품을 등록한다고 칠게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디딤대, 화장실 같은 데서 사용하는 디딤대로 보이는데요. 이제 온채널에는 추천 키워드라 해가지고 키워드를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추천하는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기보다는 참고해가지고 내가 직접 찾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일단 간단히 지금 카테고리와 상품명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키워드와 뭐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메모장 같은 걸 하나 켜놓으시고요. 뭐 엑셀이 돼도 좋고요. 뭐 한글 파일이 돼도 좋고 다 편한 대로 하시면 좋은데 저는 엑셀이 좀 편하니까 예를 들어 엑셀 하나 켜보겠습니다.
이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씩 추출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뭐 유아 디딤대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2단 디딤대도 할 수 있겠구나. 유아 화장실 발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어린이 계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기 디딤대. 유아가 아니라 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린이 디딤대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기 발판으로 할 수도 있겠고, 뭐 유아 배변 훈련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등등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키워드들이 있겠다 하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뽑아내요. 뽑아낸 다음에 네이버 검색창을 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요런 뭐 파워링크 광고부터 네이버 쇼핑이랑 뭐 인플루언서 뷰 그리고 뭐 지식인 이미지 동영상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검색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보시면은 유아 디딤대를 검색했을 때 아래 연관 키워드도 자동 완성 키워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또는 상단에 연관 검색어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고해가지고 혹시 내가 추출하진 못했는데 이런 키워드도 괜찮겠다 하는 거를 다시 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 디딤대 연관 검색어 아기 디딤대 한번 가볼게요. 디딤대 검색했을 때 또 검색 결과가 당연히 다르겠죠. 상품이랑 뭐 이런 검색 페이지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아기 디딤대는 또 연관 검색어가 다르게 나오네요. 이제 조금씩 세부적인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뭐 아기 화장실 디딤대가 나왔네요. 새로운. 그리고 뭐 아기 계단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기 발판이라는 키워드는 위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서 갑니다. 화장실 디딤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에 비해서 조금 파워링크란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이버 쇼핑에 상품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아무래도 아기 디딤대보다는 아기 화장실 디딤대가 더 세부적인 키워드겠죠. 쭉 보고 여기에는 이제 연관 키워드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키워드에 따라 다르니까 참고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말고 이제 한 2단 디딤대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하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번엔 파워링크보다 네이버 쇼핑이 먼저 나왔고요. 뭐 상품 어떤 거 뭐 중고 이런 거래도 나왔고 새롭게 이런 식으로 쭉쭉 검색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쇼핑에 있는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다양하게 검색해보면서 노출되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많이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그만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쇼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는 또 쇼핑 연관 키워드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화장실 디딤대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화장실 디딤대에서는 또 다른 변기 디딤대 이런 새로운 키워드가 또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일단은 1차적으로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통합 검색과 네이버 쇼핑 두 가지를 모두 보면서 보는 김에 상품이 어떤 가격대로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뭐 어떤 상품이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시고 그래서 키워드를 추출을 하는 이유는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명에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대표적인 키워드만 몇 개 썼어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키워드는 아무래도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아까 제가 아기 디딤대랑 아까 제가 아기 디딤대랑 아기 화장실 디딤대랑 화장실 디딤대가 더 세부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기 디딤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기 디딤대는 이제 일단 광고 나오고
상품이 직관적으로 보기 편한 거는 쇼핑 더보기에 상품 수가 얼마나 있는지 6,825건 정도의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기 화장실 디딤대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품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경쟁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당연히 대표적인 키워드가 검색량은 많겠지만 검색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내 상품이 많이 노출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아직 이 사람들처럼 구매 건수도 없고 리뷰도 없고 너무 모든 게 다 부족하다면은 세부 키워드를 잘 찾아가지고 그 시장에서 상단에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출이 돼서 판매가 더 많이 되면은 조금 더 대표적인 키워드에서도 노출이 더 잘 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세부 키워드 전략을 잘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찾아보고 힘들겠지만 상품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색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대표적인 키워드에 노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가 뭐 검색량이 많으니까 무조건 그 대표적인 키워드로 써야 돼 하시면은 노출도 아예 안 되고 당연히 판매도 아예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세부 키워드를 잘 찾아가지고 그쪽 페이지에서 노출을 잘 시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세부 키워드를 찾으실 때는 상품 수랑 그 키워드의 검색 수를 같이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품 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요 아기 화장실 디딤대는 1648건 정도의 상품이 있구나. 아기 디딤대에는 6825건의 상품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검색 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가입이 한번 필요할 거고요. 나중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라든지 파워링크 광고 같은 거를 하실 거면은 이쪽 페이지에서 다 하시게 되니까 사업자로 미리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개인 아이디로 하셔도 키워드 찾을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키워드 도구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키워드 도구에서 상품 제가 방금 찾아놨던 그런 키워드들의 검색 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엑셀에다 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복사해가지고 최대 5개까지 줄을 분리하시면은 조회를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어린이 디딤대는 검색 수가 너무 안 나와요. 뭐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 뭐 아기 발판 키워드 얼만큼 나오는지 PC랑 모바일에서 월간 검색수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클릭수, 클릭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월간 검색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또 보면서 이번에는 광고 센터에서 광고 키워드 도구에서 관련된 연관 키워드가 또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혹시 내가 내 상품이랑 관련된 것 중에 빠뜨린 게 있지 않을까? 괜찮은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쭉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검색 수는 작성을 하시겠고 이렇게 뭐 화장실 디딤대는 PC에서는 10번도 검색이 안 된다는 거고 모바일에서는 110번 정도 검색이 된다는 거거든요. 나머지들도 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게 뭐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검색이 되구나라는 걸 아셔야지 그래야지 선택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를 쭉 쓰면서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 어떤 키워드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 표시한 이 키워드를 쓴다고 칠게요. 표시한 키워드를 쓴다고 치면은 아마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디딤대라든지 아기 뭐 발판, 계단 이런 게 중복이 될 거거든요. 이 중복되는 것들은 딱 한 번씩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다시 쇼핑에서 이제 지금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네이버 이제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 있죠. 내가 키워드를 정했으면은 그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품들이 쭉 나올 텐데 나오는 거에 상단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게 다 출산, 육아, 안전용품, 디딤대 쪽입니다. 만약에 다른 키워드를 들어갔을 때는 또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이 디딤대로 나오고 있네요.
자, 내가 쓸 키워드를 다 한 번씩 보시면은 다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 카테고리는 어디에 매칭되고 어디에 매칭되고 다 다를 거예요. 자, 보실게요. 만약에 제가 아까 키워드 중에서 얘네들은 다 디딤대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디딤대로 다 들어갔는데 유아 배변 훈련이라는 키워드를 쳐보니까 이번에는 카테고리가 달라졌죠. 유아 변기 커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발판도 디딤대 쪽으로 들어가네요.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게 그 매칭이 잘 되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은 꼭 다른 게 하나, 두 개씩 나올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 이 키워드는 디딤대라는 카테고리로 등록을 해봤자 이 키워드에서는 노출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딱 매칭이 되어야지 노출이 잘 되지. 예를 들어서 유아 배변 훈련이라는 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배변 훈련으로 검색을 했을 때 유아 변기 커버가 앞에 쭉 나올 거고요. 제가 한번 100페이지 정도로 돌려봤더니 여기에 또 카테고리 다른 것들 나오죠. 막 팬티, 배변 훈련 팬티, 뭐 잠옷, 바지 요런 쪽의 카테고리가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매칭이 안 되는 건 어쨌든 뒤로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아마 디딤대 쪽으로 하시겠죠. 유아 변기 커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키워드는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하고 제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사용해야지 판단을 하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상품 등록할 때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검색을 해가지고 넣는 방법과 아니면은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선택해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때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넣었다고 칠 때 중복되는 단어들 모두 빼야 된다 했죠. 그리고 내가 아까 카테고리 안 맞는 거는 제외를 한다고 했었고, 화장실 디딤대 발판, 화장실 발판, 계단.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되는 단어만 줄이시더라도 굉장히 이제 길었던 게 짧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0자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정도의 가이드는 있는데 사실 짧으면 짧을수록 정확도가 좀 높아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카테고리에 등록되는 요 단어는 굳이 키워드로 넣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디딤대 있죠. 이 디딤대가 굳이 상품명에 없더라도 아기 디딤대, 어린이 디딤대, 뭐 화장실 디딤대 등의 키워드로 노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근데 꼭 저는 디딤대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겠는데요 하면 넣으셔도 돼요.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안 넣어도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품명 등록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슬래시 아니면은 대괄호라든지 가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급적이면은 한글이랑 띄어쓰기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영문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되도록 그냥 깔끔하게 등록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벤트 관련된 거, 뭐 쿠폰 준다, 무배다, 요런 것들, 그 무배, 무료 배송된다, 뭐 원 플러스 원이다, 요런 그 이벤트 관련된 걸 쓰시면은 조금 마이너스가 많이 된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랑 상품명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 키워드에 맞게끔 잘 넣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을 작성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을 하실 때 네이버 광고에 키워드 도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페이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키워드 분석하는 곳에 어떤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은 뭐 연관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품 수가 몇 개고 검색 수가 몇 회고 그리고 뭐 이게 그래서 경쟁 강도가 얼마나 되고
분석을 나름대로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을 건데요. 여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뭐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물론 더 도움이 되겠죠. 직접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만 보고 아, 이 키워드는 써야겠어, 안 써야겠어 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직접 검색해보고 아, 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썼고 어떤 식으로 상품명을 썼고 가격이 어느 정도대로 돼 있고 뭐 리뷰 수는 얼만큼 되고 이런 거를 직접 보시는 게 당연히 더 좋겠지만 이런 분석된 데이터를 보고 좀 더 빠르게 뭔가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고 나서 좀 전략적인 키워드들은 거꾸로 검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합해가지고 사용하신다든지 어, 이런 페이지 있다는 거 정도만 소개하고 이 정도로 하면은 좀 핵심적인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를 작성하실 때는 이 상품이 만약 소비자가가 2만 원이다 하면은 2만 원을 그대로 작성하시지 마시고요. 뭐 2만 3천 원이든 2만 2천 원이든 이렇게 할인을 몇천 원 넣은 다음에 할인가에다가 반드시 할인을 설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거의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할인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할인을 설정하는 게 좋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과세 상품인지 면세 상품인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재고 수량은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 높은 숫자로 해서 등록해 주시고 나중에 품절되면은 품절 처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막 10개 써놓고 10개 팔리면은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큰 숫자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옵션에서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자, 온채널 상품에서 옵션 등록 가장 쉽게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편하게 등록하는 방법. 옵션 복사를 하세요.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일단 옵션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선택형, 직접 입력형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그냥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거는 다 선택형. 거의 99%가 이렇게 등록을 할 거고요. 직접 입력형은 뭔가 정보를 직접 입력해가지고 구매를 할 때 사용하시는 거니까 지금도 선택형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단독형, 조합형 중에서 조합형으로 선택하시고요. 옵션명 개수 1개 그대로 다 둔 다음에 옵션명에다가는 그냥 옵션이라 작성하세요. 그리고 옵션 값에다가는 방금 이거 옵션 복사해 놨잖아요. 이 복사한 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십니다. 그러면은 적용을 누르면은 온채널 보여지는 페이지하고 똑같이 옮겨 적는 게 가능해요. 여기는 제목을 간단하게 쓰는 거고요. 각각의 값을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콤마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텐데 여기에서 이제 옮기는 거는 다 됐죠. 근데 옵션 가와 재고 수량을 변경을 하셔야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서 내가 요 위에서 예를 들어 저게 지금 15,500원짜리 상품이니까 뭐 18,000원에 등록하고 15,000원으로 팔겠다 했어요. 자율 상품이어서. 그러면 이 15,000원 있죠? 15,000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차이가 있으면은 옵션가를 쓰시는 거고 가격 차이가 없으면은 그냥 000 쓰시면 됩니다. 화이트 색상은 예를 들어 16,000원이다 하면은 여기다가 16,000원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더하기 15,000원 기준으로 1,000원이기 때문에 15,000 더하기 1,000원, 16,000원짜리 제품이 되는 겁니다. 옵션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옵션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그레이 색깔은 뭐 13,000원에 팔 거다 하면은 마이너스 2,000원을 넣으면은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대로 15,000원 그대로 팔겠다 하시고 재고 수량은 지금 다 품절로 돼 있죠. 전체 체크하시고 뭐 200개씩 일괄 수정을 하면은 요렇게 다 판매 중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온채널에서 이렇게 품절된 옵션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복사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품절 이렇게 복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품절이라는 단어는 지우시고요.
재고 수량 설정할 때 이렇게 0으로 그 옵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 지워야 되냐면 이게 품절이란 글자가 들어가면은 저장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재고 수량 이 품절된 것만 빼시면 되고 지금처럼 다 재고 있을 때는 판매 중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옵션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 저는 그냥 좀 새롭게 하고 싶은데요 해가지고 예시로 위에 거는 설정 안 했다 치고 예시로 색상으로 한 다음에 연그레이, 찐 그레이, 민트, 피치, 찐 네이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해서 이거 안 하고 요 밑에 것만 등록하셔도 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발주할 때 헷갈리지만 않는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하는 거를 권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주문 많이 들어오면은 대량으로 넣을 수 있어요. 설명드렸을 때 이제 온채널에서 제공되는 폼에다가 정보를 쭉 써가지고 대량으로 넣으실 텐데 그때 옵션을 쓰라고 나올 텐데요. 그 옵션이 만약에 온채널에 등록된 거랑 내가 등록한 게 다르다 하면은 하나씩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온채널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이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이미지는 크기가 권장 크기가 1000에 1000 정비율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표 이미지 1개는 무조건 넣으셔야 되고 추가 이미지는 최대 9개까지 선택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키워드 썼을 때 이제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게 기본이겠지만 요 상위 노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겠지만 이미지 영역이라고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이쪽에 이제 광고 말고 일반 이런 이미지 영역에서 이렇게 쇼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들어갔을 때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이동이 되면서 이미지 영역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 노출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요 이미지죠. 추가 이미지. 추가 이미지로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를 넣는데 요게 이미지 영역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표 이미지 등록하고 추가 이미지 등록할 때 이미지 영역에도 많이 내가 노출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되도록 추가 이미지를 많이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득가득 채워서 넣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온 채널에 입점이 돼 있는 이 그대로의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뭐 포토샵이든 어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든 사용해가지고 뭐 캡처를 해서 사이즈만 딱 맞춰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좀 더 새로운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온채널에서 제공되고 있는 요 이미지는 다른 판매자들이 좀 많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보다는 나만의 이미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대표 이미지를 넣으시고 추가 이미지도 가능하면은 다 채워가지고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온채널 이미지는 요 아래쪽을 클릭하시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든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이미지를 따와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뭐 문제 없으니까 사이즈만 잘 맞춰가지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공급 업체에서 동영상 파일을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이미지 가지고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넣는 것도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도 다 이유가 있죠. 동영상 영역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등록돼 있는 게 많죠. 지금 보시면은 다 이 사람들도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이미지를 넣었어요.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냥 영상으로 변경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 프로그램만 설치해가지고 간단히 넣으시면은 뭐 한 10초 정도 만에 동영상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을 넣으면은 방금 봤던 것처럼 어떤 검색어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노출이 한 군데 더 된다. 가볍게 등록을 하시면서 동영상 타이틀도 하나 새롭게 작성해가지고 더 다양한 곳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세 페이지는
이제 온채널에 있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조금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미지가 아마 하나의 길쭉한 이미지로 돼 있을 텐데 이 업체처럼 나누어서 등록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만큼 또 따로 있고요. 또 요 밑에 요만큼 따로 있고요. 요만큼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혹시 제일 아래쪽 이미지까지 다 잘 저장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지금 이 업체처럼 예외적으로 여러 개 분할해가지고 넣은 경우에는 여러 번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긁어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 그냥 밑에서부터 끌어다가 스마트 스토어 상세 설명 입력하는 데다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한꺼번에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미지를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등록을 하실 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 영역이 PC 화면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모바일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모바일로 봤을 때 대략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미리 보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만약에 예를 들어 쓰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썼다고 치면은 이게 아마 작업을 할 때 PC에서 하시겠죠? 그래서 PC에서 보니까 이 글씨가 너무 작네 해가지고 막 크게 해서 그래 한 이 정도는 돼야지 보이겠지 하고 등록을 하고 저장하고 나면은 모바일에서 봤을 때 안 이뻐요.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눌 수가 없고 등등 모바일로 이제 봤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수정하지 마시고 봐가면서 PC에서도 봐도 괜찮고 모바일에서도 괜찮은 그런 상세 설명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체처럼 이왕 사진이 나뉘어져 있으면은 중간중간 글도 써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 왜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은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상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중간 글을 쓸 수 있으면 써주시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하시더라도 길쭉한 이미지 하나만 넣지 마시고 그 길쭉한 이미지를 뭐 10등분 정도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중간중간 글 못 쓰시더라도 그 이미지 크기가 너무 길면은 이게 로딩 속도에도 좀 영향이 있고 그리고 권장하지 않아요. 그 길쭉한 이미지 자체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권장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짤막짤막한 이미지로 넣고 가능하면 중간중간 글도 써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된 내용이 있다고 나올 거고 상품 주요 정보는 이제 필수로 넣어야 되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필수가 아닌 것들은 빨간 점이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쪽에서는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게 내가 넣을 수 있는 정보는 많이 넣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어린이 제품으로 제가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린이 제품 카테고리여가지고 이렇게 인증이 필수라고 뜨고 있고요. 이제 상품 속성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제가 디딤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속성이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뭐 키즈가 쓸 수 있고 뭐 7세 이상이 쓸 수 있고 뭐 이런 건 상세 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연령이 몇 개월까지인지 뭐 몇 개월부터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상품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차라리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셔야지 혹시라도 이걸 보고 뭐 사용을 했다가 이게 안 되네 뭐네 이렇게 문제 생길 바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나중에 네이버 쇼핑 같은 데에서 이제 이 필터로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에 적용되는 부분이 속성 에서 이제 걸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인증 같은 경우에도 잘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인증 관련된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용품이나 뭐 방송통신 기자재 이런 것도 인증 입력하는 거는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으로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상품의 하단 쪽에
상품에 대한 인증 정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인증 정보를 잘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원산지는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국산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요 뒤에 뭐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이런 거 선택하게 돼 있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국산 아니면은 수입산이라면은 어디에서 뭐 아시아, 중국에서 오는 것들이라면 중국에서 이제 수입되는 상품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입사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국산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선택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입력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조일자, 유일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안내가 안 돼 있다면은 굳이 이거 가지고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구매가 안 되는 제품은 무조건 불가능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뭐 전자담배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이저 나오는 장난감 아니면 레이저 포인터 뭐 이런 것들 다 불가능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온채널 하단에 이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보고 그대로 하시는데요. 영유아 용품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똑같이 영유아 용품을 선택을 해주세요. 영유아 용품 하고 품명, 모델명 등등등 이게 다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품명, 모델명에 이렇게 쓰고 뭐 인증 관련된 거 요렇게 쓰고 크기, 중량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씁니다. 그냥 맞는 대로 쓰시면 돼요. 뭐 별표가 안 된다 하면은 X자로 바꿔가지고 뭐 하시면 되고 색상 재질 등등 다 똑같이 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AS 뭐 책임자 전화번호 쓰라고 나오는데 일단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쓰시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하시고 안 되는 거는 공급업체한테 문의를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판매자님들의 전화번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나머지 쭉 넘어가고 배송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일단 배송은 중요한 게 묶음 배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체크돼 있는데요.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위탁 판매로 운영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묶음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업체 다를 거고 제가 이 다음에 등록한 업체 다를 거고 또 다를 거고 업체들이 다 다르니까 출고지도 다르겠죠. 그래서 묶음 배송이 가능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구매자는 뭔가 이 상품을 살 때 뭐 ABC를 살 때 같이 묶음 배송으로 배송비를 한 번만 결제할 텐데 저는 ABC를 각각 발주를 하면서 배송비를 3번을 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묶음 배송은 무조건 불가능으로 하시고 혹시라도 같은 공급 업체고 또는 내가 뭐 취급하는 상품이 있고 해가지고 묶음 배송이 가능하다면은 요 가능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한번 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어쨌든 개별 계산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배송비는 이게 유료였고요. 상품 제일 상단에 보면은 배송비가 3,000원이었네요. 3,000원으로 기본 배송비를 최소한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결제 방식은 선결제로 해놓으시면 아마 편하실 거고 제주 도서관관 추가 배송비 여기 제주도는 추가 3,000원, 도서관관 추가 8,000원이네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입력을 하셔야 된다. 가끔씩 여기에다 설정 안 하시고 뭐 제주도 3,000원 추가, 도서상관 8,000원 추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뭔가 시스템에서 딱 정확하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안내용으로 문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 도서상관은 무조건 이쪽에다가 입력을 하셔야지 맞는 쪽에다 해야지 나중에 주소가 제주도라면은 3,000원이 자동으로 청구가 돼가지고 총 6,000원을 고객이 결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맞는 곳에다가 잘 입력하시라고 한번 설명드렸고요. 여기는 혹시 나중에 뭐 가구를 판다거나 좀 부피가 커가지고 아니면은 뭐 직접 화물로 나가는 거 이런 거라서 뭐 지역에 따라서 차등 배송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수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게 있다면은 거기다가 안내용으로 작성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지랑 반품교환지는 일단 기본으로는 저희가 설정한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공급업체의 주소를 하나씩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출고지 반품교환지도 일단은 판매자님의 주소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출고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반품교환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내 주소로 반품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일단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자동수거 예외 처리라는 거를 또 배워서 신청을 할 건데 그걸 해놓으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쪽으로 수거된다거나 하는 일은 일단 1차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품교환지랑 반품교환 택배사 요거 어떻게 바꾸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대로 등록하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 배송비가 기본 배송비가 3,000원이었죠. 그러면은 편도 3,000원, 왕복 6,000원으로 잘 입력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반품 교환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AS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써주시고요. 안내에다가는 이제 뭐 전화가 안 될 때는 전화 가능한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안 될 때는 뭐 톡톡을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다른 걸 뭐 해주세요. 이런 것들 간단히 작성해 주시고 판매자 특이사항에는 뭐 이제 판매를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주문 취소를 했는데 이미 발송이 됐으면 취소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송장 번호는 저녁에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이게 지금 위탁으로 판매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출고지가 각각 다르니까 뭐 반품 교환할 때는 뭐 연락해서 처리해 주세요 등등 이런 문제 될 만한 것들을 좀 써가지고 써놓으시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잘 판매하고 있는 분들 거 참고해가지고 작성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추가 상품은 옵션 등록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옵션이랑 다른 점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추가 상품은 옵션은 기본으로 하나 이상은 선택을 해야지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추가 상품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옵션을 사면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안 사면서 추가 상품만 사겠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옵션을 구매하면서 뭔가 추가로 넣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쪽에다 넣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이 디딤대를 살 때 밑에다 까는 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다. 그거를 많이 이제 구매를 한다. 그래서 같이 요 추가 상품으로 구성하고 싶다 하시면은 입력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칠게요. 넣는 건 똑같죠. 제목 짓고 콤마로 값을 구분하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 상품 가 있죠. 옵션이랑은 다르게 그냥 이 추가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6,000원이면 6,000원, 5,000원,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재고 수량 넣고 그러니까 옵션과 등록한 건 똑같아도 추가 상품 가, 옵션 가 요 두 개만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고 넘어갑니다. 구매 혜택 조건은 이제 요것도 필수로 넣지는 않아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그치만 넣는 게 당연히 좋겠죠. 상품을 등록할 때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든지 많이 채운다. 잠깐 위에서 볼게요. 뭐든지 많이 채운다. 할인 무조건 넣으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미지 넣는 것도 많이 채우시라고 했었고 동영상도 채우면 좋다 했었고 상세 설명도 뭐 사진이랑 텍스트랑 같이 채우라고 했었고 주요 정보도 뭐 속성 특히 잘 채우시라고 했었고 주요 정보에 필수는 아니지만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꼭 다 채우면 된다 했었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넣고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일단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소비자 즉 구매자한테 뭔가 혜택이 되는 거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혜택도 많이 주는 상품이 오히려 점수가 조금 더 좋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복수구매 할인부터 볼게요. 최소 최대 구매 수량은 뭐 많이 설정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고요. 복수구매 할인은 예를 들어서 뭐 10개 이상 했을 때 얼마를 할인을 해주겠다, 1,000원을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3만 원 이상 했을 때 1,000원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포인트는 만약에 수량으로 했다. 10개 이상 했을 때 1,000원 빼준다. 하실 때는 10개 했을 때 1,000원 할인이 1개당 1,000원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사면은 10,000원이 할인되고요. 20개 사면 20,000원이 할인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잘못 생각했다가 손해보시는 경우 굉장히 많았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구매된 수량만큼 할인이 적용됩니다. 꼭 유의해 주시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 17,000원 구매 시 1,000원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17,000원을 왜 썼냐면은 아까 처음에 판매가를 설정할 때 할인 좀 넣으세요 했었죠. 그래서 18,000원 넣고 할인 3,000원 해서 실제로는 15,000원에 팔 겁니다 했는데요. 이건 그냥 살짝 높인 건데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복수구매 할인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7,000원 이상 했을 때 1,000원 할인 해준다 했는데 18,000원이 판매가잖아요. 그러면 17,000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은 실제로는 15,000원을 구매하면서 1,000원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며 구매된 수량만큼 할인이 적용된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상품 구매 후 이제 구매 확정을 할 때 지급되는 포인트 또는 리뷰를 작성했을 때 텍스트 리뷰, 포토 동영상을 넣으면 얼마, 한 달 사용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값이라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막 너무나 막 저렴한 거여가지고 절대 설정 못해요 하는 경우 아니면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 넣었다고 치고 이제 이게 나중에 저장을 하고 나서 보면은 아마 텍스트 리뷰가 10원이 아니라 60원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포토 동영상 리뷰가 10원이 아니라 160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기본 포인트가 현재 텍스트 리뷰가 50원이고 포토 동영상 리뷰가 150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판매자가 지급하는 포인트가 더해서 노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장하고 봤더니 계속 이상해요. 저는 160원 못 주는데 자꾸 160원으로 돼 있네요. 하시는 경우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즉 판매자가 입력한 그 포인트만큼만 지급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금액은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거니까 나의 뭔가 마진 정산 뭐 이런 거에서는 관련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은품이랑 이벤트도 여기 란이 있는데 사은품 주는 거 없는데요? 그래도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사은품에다가 뭐 리뷰 작성하면 포인트 지급됩니다. 지급되잖아요. 그리고 이벤트로 리뷰 작성한 이벤트로 뭐 한 분 추첨해가지고 커피 쿠폰 랜덤으로 드립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 상품이 무료 배송 상품이다. 그러면 무료 배송 이벤트 중입니다. 아니면 복수 구매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2개 이상 사시면 얼마 할인됩니다. 등등 이런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는데요 하고 비워두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 문구라도 작성하시면 좋아요. 2개 다 똑같이 써도 되나요? 하시면은 똑같이 써도 상관은 없는데 좀 재미가 없겠죠. 다르게 쓰시는 게 구매자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괜찮아 보일 것 같고요. 검색 설정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검색 설정은 이제 상품명에다가 작성하지 못한 그런 키워드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키워드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위에서 선택을 통해서 이제 태그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나중에 다 하시고 다 넣고 나서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X로 이렇게 태그 사전에 등록되지 않다고 뜨는 거는 아마 노출이 잘 안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등록하는 것들이 노출이 잘 돼야 되니까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위주로 등록하시는 게 아마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뭐 빼고
다른 키워드를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고, 태그를 넣을 때는 상품명에다가 넣었던 걸 똑같이 써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상품명에 쓴 거를 굳이 똑같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새로운 키워드가 있으면은 새롭게 쓰시고, 뭐 넓게 너무 없어요 하시면은 뭐 상품명이나 이런 데 있는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다양한 키워드에 노출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다양하게 넣으셔라,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은 나중에 이제 이 상품을 뭐 어디론가 공유를 한다거나 할 때 그때 노출되는 상품명과 상품 그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성이 너무 어려워 하시는 경우라면은 그냥 위에서 작성했던 상품명과 똑같이 작성하셔도 되겠고요. 아래쪽에다가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뭐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그냥 상품명 위에서 쓴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2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코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이 CH 코드를 무조건 넣으셔야 되거든요. 여기다 넣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상품이 어떤 건지, 왜냐면은 이 2단 디딤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온 채널에 입점된 게. 이게 이거 맞나 계속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바코드 같은 이런 상품 코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노출 채널은 노출 채널에서는 네이버 쇼핑에 체크가 잘 돼 있나 한번 보시고요. 참고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시간이 좀만 지나면은 노출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 네이버 쇼핑에 검색한다고 해가지고 노출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나와 있는 대로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 정도가 평균 소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되어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검색 품질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뭐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부분, 뭐 상품명에 안 되는 게 있는지, 카테고리 잘 넣었는지, 아니면은 브랜드 제조사 입력을 혹시 빠뜨리진 않았는지, 속성 잘 입력했는지, 태그 잘 입력했는지 이런 게 나오니까요. 여기에 이제 혹시 빨간불로 트는 것들은 한 번 더 체크하신 다음에 모두 다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하시면은 그때 저장을 해서 상품 등록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채널 상품으로 위탁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꼭 설정해야 하는 네이버 자동수거 예외 처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수거 예외 처리가 일단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이버페이 지정 반품 택배사, 즉 계약되어 있는 택배사가 우체국 택배입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이 어떤 상품 구매했는데 반품이나 교환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반품 신청, 교환 신청을 할 때 이 상품 수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에 대해서 네이버페이 택배 예약을 하겠다, 자동으로 수거되게끔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경우에 이 내용이 자동으로 우체국 택배로 넘어가면서 수거가 진행되는 거를 자동 수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 수거가 접수가 되면은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판매자가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판매자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반품 택배사로 그 우체국 기사님이 고객한테 상품을 수거해서 그 주소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는 위탁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집 주소 또는 우리 사업장 주소로 반품이나 교환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 상품을 또 다시 공급업체한테 보내야 되고 이러면 택배비가 또 이중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접수가 안 되도록, 즉 네이버페이 택배 예약을 못 하도록 구매자들이 아예 선택을 못 하도록 설정을 하는 거를 네이버 자동수거 예외 처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해놓지 않으시면은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기본으로 해두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상품이 5개, 10개 정도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요.
상품 등록을 그 정도 하셨다라면은 일단 공지사항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지사항에는 대략적으로 이런 문구를 쓰면 돼요. 상품마다 출고지나 반품 교환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를 통한 자동수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품 교환이 문의가 생기면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마시고 직접 수거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뭐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을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지사항 내용에 왜 자동수거 접수가 안 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 놓고 그래서 어떤 걸로 해결을 해줄 건지 그래서 뭐 연락을 주셔라 아니면 어떻게 해주겠다 뭐 어디로 보내라 이런 해결 방안을 작성을 해 놓으시면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 있으면은 일단 공지사항으로 등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의 상품 관리에 공지사항 관리라고 있습니다. 요 상품 관리 안에 들어있는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요 맨 밑에 있는 공지사항을 눌러버리시면은 다른 페이지거든요. 이거는 판매자들한테 공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요 상품 관리의 공지사항 관리랑은 다르니까 이거 못 찾으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공지사항 관리에서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은 뭐 자동수거 불가능 안내라든지 아니면은 반품 교환 안내라든지 뭔가 제목 하나 작성하시고요. 내용에다가 이미지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안내만 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왜 안 되는지, 왜 자동수거 예외 처리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되어 있으면은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이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품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품에 다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상품, 이전에 했던 상품이든 이후에 하는 상품이든 어떤 상품이든 내 스토어에서 모든 상품에 들어갔을 때 해당 공지사항이 노출이 제일 상단에 될 거예요. 상품 딱 봤을 때 상세 페이지 나오기 직전에 상단에 노출이 될 거고요. 이거 하단으로 혹시 못 내리나요? 뭐, 보자마자 이런 내용 나와 있으니까 좀 싫으네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쉽지만 공지사항으로 설정하는 거는 상단의 고정입니다. 밑으로 내리고 싶으면은 그때그때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넣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넣는 거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 내용이 안에 뭐 변경이 된다거나 하면은 일일이 다 들어가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에다가 하시는 게 아마 나중을 생각했을 때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위에 상단에 고정된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지사항을 잘 등록을 해줬다. 여기서 끝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그냥 고객한테 안내까지만 한 거거든요. 고객한테 안내를 잘 하셨으면은 이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전화 연결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전화 상담 말고 고객센터, 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은 우측에 고객센터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1대1 문의하기라고 있습니다. 1대1 문의로 회원 정보랑 유형 잘 선택하시고 제목이랑 내용에다가 아까 작성했던 그 내용을 비슷하게 작성합니다. 제가 상품마다 출고지 반품기한지 달라서 자동수거 맡고 싶어요. 자동수거 예외 처리 해주세요. 뭐 공지사항 잘 설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관리하는 관리자가 알겠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문구 받았으면은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중에 구매자들이 반품 교환 신청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페이 택배 예약 서비스는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네이버페이 예약 서비스가 안 됩니다. 구매자 연락처 뜨면서 구매자한테 문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가 나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동수거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가지고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위탁 판매 상품도 있고 제가 직접 보내는 상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보내는 상품은 자동수거 접수되게끔 하고 싶고 위탁 상품은 안 되게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쉽지만 스토어 단위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하고 이렇게는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어 단위로 지금 한 것처럼 1회 설정을 하셨으면은 모든 상품이 다 똑같이 예외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동 수거가 안 되게끔 설정이 되는 거고요. 안 하시면은 모든 상품이 안 되게끔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취급하신다 하시면은 일단 위탁 상품이 있으니까 예외 처리는 해두시되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은 뭐 본인이 택배사로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구매자한테 어떻게 안내를 하신다거나 본인이 택배사로 직접 뭐 수거 요청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품마다 설정할 수 있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되냐 하시는데 당연히 아니죠. 1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수거 예외 처리하는 거 반드시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온채널 판매자님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취소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취소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발주 확인을 누르게 될 텐데요. 발주 확인을 누르는 가장 큰 이유가 구매자가 만약에 취소 요청을 했을 때 발주 확인을 눌러놓은 주문건은 구매자의 직권으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판매자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취소 완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발주를 하기 전에 항상 발주 확인을 눌러 놓으셔야지 혹시라도 추후에 발생할 취소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발주 확인 눌러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발주 확인을 한 주문건 중에서 구매자가 취소를 요청을 했다라면은 이쪽에 취소 요청으로 뜨게 될 거예요. 이 취소 요청건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취소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주셔야 돼요. 취소 완료를 통해서 환불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취소 거부를 통해서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꼭 처리를 해야지 이 취소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취소가 가능하면은 취소 완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취소가 안 되면은 취소 거부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직접 발송하는 상황이 아니라 위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공급사의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취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온채널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주문건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을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에 무조건 들어갈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상황. 미확인 중 취소 가능이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상단에 있는 주문건을 한번 예시로 보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공급사가 확인한 시간이 떠 있을 텐데요. 이쪽에 미확인 중 취소 가능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져 있으면은 그 주문건은 아직 공급사가 확인하기도 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주문을 방금 넣었다거나 아니면 주문을 넣은 지 좀 됐는데 아직 공급사가 확인을 안 했다거나 라면은 이게 시간이 아니라 미확인 중 취소 가능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이라면은 주문 취소를 눌렀을 때 바로 환불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포인트는 판매자의 포인트로 다시 환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상황이라면은 미확인 중 취소 가능 상황이라면 공급사가 주문을 확인하기도 전이므로 취소랑 환불이 가능하다. 그래서 취소를 눌렀을 때 온채널 포인트로 환불되는 거를 확인하신 후에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고객한테 취소가 가능합니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취소 완료를 누르면 끝. 그러면은 나도 환불 받고 내가 고객한테도 환불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취소건이 처리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이 아마도 조금 많을 것 같아요. 방금 봤던 예시 이것처럼
공급사가 확인은 했어요. 공급사가 이 주문건을 확인은 바로 했는데 아직 배송 준비 중 상태일 때가 아마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급사가 이 주문건이 뭐 한 건 한 건 보자마자 바로 막 송장 뽑아가지고 그때그때 입력해주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주문건을 한꺼번에 뭐 몇 시까지 이렇게 모았다가 송장번호 한꺼번에 뽑고 그러고 이제 송장번호 한 번에 입력하고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아마 배송 준비 중 상태로 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상황이라면은 주문 취소를 누른다고 해서 바로 환불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공급사가 확인을 해서 이거는 이미 발송이 나갔습니다 하면은 취소를 안 해줄 거고요. 이게 공급사가 확인했는데 이건 아직 발송이 안 됐어, 빼줄 수 있어 라면은 취소 가능으로 환불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요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주문 확인 후에 배송 준비 중 상황이라면 취소 가능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으면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취소 완료로 고객한테 환불을 해주시면 되고 취소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급사가 송장번호를 안내를 해줬다 라면은 나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객한테 이거는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 거부를 누른 다음에 출고된 송장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만약에 주문건을 확인했더니 송장번호가 이미 나왔어요. 이거는 송장번호가 나오면은 당연히 주문 취소 버튼이 아니라 반품 교환 누락 쪽으로 버튼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송장번호만 찍혀 있고 공급사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 택배사로 나가기 전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빼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주문건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아니면은 택배사로 넘어간 지 오래돼서 뭐 어떻게 손을 쓴 방법이 없다거나 하면은 취소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미 송장번호 나왔으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발송이 되었으니 취소가 불가능하니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취소 거부를 통해서 송장번호를 안내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인지에 맞춰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취소 거부라는 말이 조금 억양이 좀 센 것 같아가지고 고객이 이거 취소 거부했더니 막 난리치면 어떡하죠? 고객이 왜 취소 거부하냐? 너네 아직 안 보냈으면서 왜 거부하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죠?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발주 확인을 눌러놓은 주문건이라면은 고객들한테 취소할 때 그런 안내 문구가 한번 나가기는 해요. 뭐 이 주문건은 판매자가 확인한 주문건이어서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나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다 마찬가지죠. 뭐 공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판매자도 마찬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이 송장번호를 입력한다거나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들한테 잘 설명을 하시면은 취소권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취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고객한테 이거는 이런 사유로 이미 발송이 됐기 때문에 받아보시고도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반품은 가능하시다. 근데 반품할 때 이제 당연히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단순 변심이라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 정도를 간단하게 안내하시면은 뭐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채널입니다. 운채널 판매자님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판매 관리의 반품 관리 메뉴를 보시면은 추후에 반품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쪽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품 요청건은 구매자가 요청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반품 사유라든지 반품 사유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반품 상세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는 뭐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 사진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건을 확인해서 어떤 사유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반품 완료 처리를 통해서 환불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과정을 이제 온채널 판매자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반품 요청이 구매자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반품 사유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품 사유가 판매자의 잘못인지 또는 구매자의 잘못인지에 따라서 반품 배송비가 들고 안 들고가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반품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고객님이 부담해야 되는 반품 배송비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이 됐다면은 반품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안내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채널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주문건을 찾아서 반품 신청을 하고 반품 상품이 수거가 되면은 공급사의 상품이 입고가 될 거고 공급사에서 검수 후에 포인트 환불, 즉 판매자와 공급사가 협의 완료가 되면은 구매자에게 최종적으로 환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랑 공급사 사이에서 반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이 필요한 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스마트 스토어 그 메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반품 사유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반품 상세 사유와 첨부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바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님한테 뭐 톡톡이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걸로 전화나 이런 걸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이쪽에서 반품 관리 메뉴에서 반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 사유와 혹시 첨부한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서 일단은 소비자 귀책 사유, 즉 뭐 단순 변심에 해당하는 거라면은 뭐 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만 확인이 된다면은 뭐 굳이 상품 사진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판매자 귀책 사유, 즉 뭔가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오배송이 됐거나 파손됐거나 불량됐거나 요런 사유라면은 반품 상품이 어떤 건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받아놓는 거랑 안 받아놓는 거랑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증빙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품 이제 귀책 사유가 판매자에게 있다면은 공급사한테 전달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품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이거는 그냥 구매자가 단순 변심인데 반품을 신청할 때 막 파손 이런 걸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파손이나 불량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단순 변심이 혹시 아닌가 구매자랑 한번 통화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품 사유를 정확히 확인을 했다면은 이게 소비자 귀책 사유라면은 반품 배송비가 소비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품 배송비 결제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단순 변심이라면은 반품 배송비 쪽에 금액이 떠져 있을 거예요. 반품 배송비가. 이거는 내가 설정한 초기 배송비 더하기 반품 택배비 그렇게 두 개 더해가지고 반품 배송비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 배송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반품 배송비 결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구매자가 선택한 그 결제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결제 방법을 확인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반품 배송비 결제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환불금 공제 예정, 선결제 완료, 그리고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 상품의 동봉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누게 되면은 환불금 공제 예정과 선결제 완료는 어쨌든 나중에 반품 완료 처리를 하게 되면은 반품 배송비만큼은 판매자에게 정산되고 나머지 금액만큼만 구매자한테 환불되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나눠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송금을 받는다거나 뭐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판매자한테 송금을 하겠다, 상품에 동봉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면은 요거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나뉘어져 가지고 나중에 정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품 완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최초에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 즉 배송비 더하기 상품값, 처음에 결제한 그 금액 전체가 구매자한테 환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배송비만큼은 구매자한테 직접 계좌번호를 안내하셔가지고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송비만큼은 받고 전체 금액을 환불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반품 배송비 결제 방법을 꼭 확인해가지고 그에 맞게끔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간혹 가다가 당연히 이 반품 배송비는 나한테 들어오고 당연히 그 나머지 차액만큼만 고객한테 환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제 방법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그냥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제 방법이 만약에 송금하겠다, 상품에 동봉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경우라면은 여태까지 손해를 보고 처리를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품 배송비 결제 방법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반품에 대한 사유와 반품 배송비에 대한 이슈를 이제 해결을 했다면은 전반적인 반품 절차를 안내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상품 수거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뭐 반품이나 환불까지 소요가 얼만큼 걸리는지 등등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구매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게다가 위탁 판매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구매자가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급한 분들은 그냥 그 판매자의 주소, 그러니까 판매자의 주소를 그냥 확인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 수거 예외 처리를 한 거랑은 관련 없이 그냥 구매자가 알아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품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저는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은 상태 그대로 박스 포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품 박스에다가 송장을 붙이는 게 아니라 상품 박스 겉에 택배 박스 포장을 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수거를 할 예정이니까 임시로 어디로 발송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은 저희가 택배 기사님 오늘 접수하면은 3일 정도 이내에 수거하러 가실 겁니다. 이런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종 환불되는 것까지는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환불까지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은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구매자가 결제한 수단에 따라서 또 환불 소요일이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1, 2주 정도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안내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렇게 환불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급사마다도 상품 수거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환불 보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보류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은 환불 보류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지난번에 페널티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반품할 상품이 수거가 완료가 됐는데도 3영업일 이내에 반품 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류 상태를 해놓으시면은 이게 페널티를 안 받고 그냥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반품이 바로바로 처리되지 않고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객이 배송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배송비를 안 보내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불 보류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혹시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환불 보류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온채널 마이페이지에서 반품 요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마이페이지의 주문건을 찾아가지고 우측에 반품 교환 누락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사유로 반품을 하는지 그리고 사진 받아놓은 거 있으면은 파일 선택으로 사진까지 첨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내용에다가 어떤 사유로 이제 반품을 신청하니 처리해주세요 라고 남기시면은 대부분의 공급사들이 직접 수거 요청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이제 예전에 처리했던 화면을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이제 단순 배심으로 반품 신청합니다. 제품 수거하겠습니다. 했더니 공급사가 수거 접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확인이 안 돼서 입고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가 된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관리자가 매번 개입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급사에서 상품이 수거되고 만약에 반품 택배비가 들었다라면은 그 택배비를 입력한 다음에 협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 판매자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0원이 들었으면 5,000원, 그 금액에 이상이 없다라면은 협의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포인트로 그게 반영돼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포인트 내역 쪽에서 어떤 주문건이 어떻게 환불이 돼서 처리가 됐는지가 나오니까 공급사에서 협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협의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처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채널에서 모두 환불을 받았다 라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고객한테 환불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품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반품 완료 처리를 가장 마지막으로 누르셔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반품 완료 처리하시기 전에 반품 배송비가 걸려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뭐 파손이나 불량같이 판매자 귀책 사유여가지고 전액 환불을 해줄 때는 반품 배송비 관련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만약 반품 사유가 고객 귀책 사유여가지고 이제 반품 배송비 이슈가 걸려있다 라면은 당연히 반품 배송비를 뭐 받던지 아니면 결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료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환불금에서 공제 또는 선결제 완료 있죠. 저희가 아까 그 반품 배송비 결제 방식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게 결제가 이미 완료되어 있으면 따로 안 받으셔도 된다 했던 그 상황 있죠. 그 상황이라면은 환불 보류를 해제하지 않고 바로 반품 완료 처리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 환불 보류를 해제하게 되면은 환불금에서 공제 또는 선결제 완료되어 있는 건이 또 같이 사라지게 되니까 바로 반품 완료 처리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기타 상황이라면은 환불 보류를 해제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일단은 선택한 다음에 반품 완료 처리를 먼저 눌러보세요. 눌러보셨을 때 그냥 이제 다음 단계로 계속 처리가 된다라면은 그냥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환불 보류를 해제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가 않는다 라면은 환불 보류를 해제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반품 처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기본적인 절차 같은 거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